TTN-50 섬나라 주체성 인정해야. 인도 태평양의 새 권력 구조, 자치권 존중, 실질적 개발 지원 바람직. 카네기 연구소 2023년 3월 28일 다르샤나 바루아 니트야 라브 인도양과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하지만 인도 태평양에 대한 정책 논의에서 종종 제외된다. 두 번째 연례 제도 대화는 그것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정부는 다음 중요 지정학적 변화가 인도 태평양에서 나타나고 결정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중국, 인도 등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향한 해양 전략을 수립했다. 따라서 스리랑카에서 솔로몬 제도에 이르는 이 바다에 있는 섬나라 안팎의 발전은 21세기 강대국 경쟁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섬나라들은 종종 무시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인도 태평양 의제의 설정에서 최전선에 있지 않다. 섬나라의 지도자와 정책 이반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더 잘 연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과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도쿄에서 2022년 9월에 대양국 제2회 연례 인도태평양 제도 대화를 개최했다. 기사는 이벤트에서 나온 대화, 토론 및 주제를 기반으로 한다. 아일랜드 에이전시 두 번째 섬 대화는 2022년 9월 백악관이 주최한 역사적인 미국 태평양 섬 정상회담 전에 열렸다. 태평양 강국으로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 수준에서 태평양 섬 국가의 지도자를 초청하려는 워싱턴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였다. 그해 초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참여가 가속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섬이 종종 강대국 경쟁과 전략적 경쟁의 렌즈를 통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섬 대화에서 토론에 기여했다. 섬 대화에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섬 국가의 기관에 관한 것이었다. 제76차 유엔 총회 의장이자 몰디브 외무장관인 압둘라 샤히드는 바로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강력한 연설을 했다. 그는 섬나라는 취약하지만 우리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비섬 정책 위반자들은 섬나라들이 자신의 이익과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개발 파트너의 선택에 의해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섬국가들은 파트너, 계약 및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관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스리랑카와 솔로몬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프라 개발이나 안보 파트너십을 대가로 주권을 타협할 수 있다는 제안은 지역 개발에 대한 단순화된 관점이다.
작은 섬나라들은 종종 더 큰 지정학적 논쟁에서 볼모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과 베이징은 이 지역에서 서로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 원조를 제공하려고 한다. 중국의 부채 함정과 부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섬나라들이 강대국 영향력과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섬대화에서 연사들은 섬나라들이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들이 맺는 모든 협력과 합의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사들은 더 큰 권력이 섬나라의 기관을 이해하고 그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국가와 지역의 필요에 따른 신중한 선택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과 미국 주재 피지 대사였던 사티엔드라 프라사드에 따르면 중요한 유일한 지역 프레임워크는 블루 퍼시픽이 형성하고 동의하고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라며 지역의 의사결정, 전략과 이슈의 설정에 있어 섬나라들의 자치권을 강조했다. 지정학. 섬나라들은 종종 인도태평양에 관한 지정학적 논의, 특히 그들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또는 주권 수익에 가까운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자체의 개념은 애초에 바다 양쪽에 있는 섬들과의 대화를 포함하지 않았다. 섬대화의 연사들은 강대국이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나중에 섬나라의 정책을 알리는 추세에 주목했다. 그들은 섬나라를 디딤돌로 보거나 섬 지도자와 상의하지 않고 지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권력관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섬의 개발 파트너는 섬 국가와 협의하고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구성하는 데 더 나은 일을 해야 한다. 강대국들은 부채기와 같은 관련 이니셔티브 및 문제의 중심에서 섬나라와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자간 차원에서 섬나라의 우선순위는 강대국 및 연안 이웃의 우선순위와 다르다. 섬나라는 광대한 해양지역을 의미하는 큰 바다 국가이기 때문에 다자간 제도의 유용성을 뒷받침하고 특히 유엔 하에서 확립된 다자간 시스템의 규범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섬나라들은 종종 다자간 기구가 그들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시한다.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서명한 이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기금과 자원에 더 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다자간 기구의 섬 이니시티브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이니시티브와 다르다. 예를 들어 바누아투 국제사법재판소에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구하고 있다. 환경에 해를 끼치고 인권을 보호하며 ICJ의 국제법을 적용하여 기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 사건은 주권 문제, 테러 등 ICJ에 보통 등장하는 쟁점과 섬이 제기하는 쟁점의 차이를 강조한다. 또한 섬나라는 주로 그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를 다르게 경험한다. 구스타프 아이타로 팔라우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양 안보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과 해운에서 우리나라의 식량과 연료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국가와 나머지 세계 사이의 광대한 거리로 인해 섬 국가의 인구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아이타로 장관은 또한 대만에 대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태평양 제도가 군사적 위협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모든 선박은 먼저 팔라우를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팔라우를 중요하지만 취약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균형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취약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기후변화. 섬나라들은 계속해서 기후변화를 가장 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오도 테비 바누아투 유엔 대표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발전과 미래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주권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섬이 아닌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과 이러한 발전에 대한 외부 인식 사이에 단절이 생긴다. 미국과 인도 태평양 파트너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측면에서 지역 개발의 틀을 잡는 반면 섬국가는 종종 중국의 원조를 기후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한다. 프라사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지정학이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또한 섬의 경제안보를 위협한다. 발레니에 따르면 2022년 홍가 통가 화산 폭발과 쓰나미는 통가 GDP의 3분의 1 이상을 파괴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사이클론 팸은 바누아투 GDP의 64%를 썰어버렸다. 피지에서는 2016년 기상이변으로 최소 240개의 학교가 파괴되거나 폐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날씨의 경제적 영향은 기후 탄력적이고 환경을 고려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강대국들이 섬나라에 인프라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그들은 종종 이러한 인프라 수요의 기후 중심적 뉘앙스를 간과한다. 금융 접근성. 섬나라들은 기후 및 개발 금융에 접근하는데 독특하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섬 국가는 규모의 경제가 없고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시장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양자간 및 다자간 자금 조달은 종종 기후 적응 지원을 과소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국가는 다자간 개발 금융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국가와 경쟁할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관리 능력의 부족은 다자간 자금 제공자가 설정한 질정으로 인하여 악화된다. 소규모 섬국가연합의 정책 고문인 안젤리크 푸포네노는 설명한다. 기업이 기후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데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평균적으로 프로젝트가 성인되기까지 12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섬이 토양 침식, 해안 침식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금융에 접근하려면 추가로 12개월에서 2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약정된 양자 자금의 2%인 약 7,600만 달러만 전달됩니다. 푸포네노는 이 2%중 일부만이 적응에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다자간 기금의 경우 8%만이 SIDS에 간다고 말했다. SIDS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소득 또는 중간소득 지위를 얻기 때문에 개발 지원 자격이 없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셔스, 나우루, 팔라우, 세이셸 및 투발루는 모두 중상위 소득 또는 고소득 국가이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측면에서 이들 섬은 브라질, 중국, 멕시코, 러시아와 같이 중상위 소득주의를 공유하는 나라에 속하거나 상위권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소득 또는 중간소득 상태의 척도는 작은 섬나라의 취약성이나 경제적 제약을 포착하지 못한다. 섬 대화 동안 몇몇 지도자와 연사는 태평양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기금을 제안했다. 프라사드는 이러한 종류의 자금 조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자간 측면에서 볼 때 SIDS 관련 자금의 신속한 평가 및 신속한 배치를 위한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상보안, 섬국가들이 광활한 바다에서 생물 다양성을 감시, 단속 및 보호하기 위해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태평양 제도는 전 세계 배타적 경제 수역의 28%를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태평양 섬나라에는 육지보다 55배나 많은 물이 있다. 파푸아 뉴기니를 제외하면 310배로 늘어난다. 샤히드는 큰 해양 국가가 해양 영역의 더 큰 공간의 관리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접근은 섬의 경제, 성장, 개발 및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키리바시에는 인구의 약 80%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프라사드는 말한다. 불법업으로 인한 참치 손실은 태평양 제도에 대한 총지원금과 거의 맞먹습니다. 불법조업, 마약 밀매, 해상범죄는 섬나라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 중 일부입니다. 섬나라는 불법조업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장비를 늘리고자 하지만 전략적 경쟁국 감시 장비의 호스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프라사드는 어떤 태평양 국가도 다른 국가의 권력 투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섬국가는 섬국가 자체와 협력하는 한 해양 안보와 및 경제 역량 구축을 강화하는 모든 파트너의 협력을 강화한다. 결론.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섬나라의 지리는 그들을 강대국 경쟁의 전략적 교차로에 두었다. 영내 국가들이 계속해서 인도 태평양 비전을 논의, 구상 및 이행함에 따라 섬국가의 우선순위와 선택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섬 대화의 지도자, 전문가,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다른 국가들은 경쟁과 지역 경쟁에서 섬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샤이드의 말을 되풀이하면 섬나라들은 무력한 게 아니라 취약하며 그들의 기구를 통한 권리 행사는 더 큰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섬나라들은 기후변화, 기후금융, 해양안보, 다자간 기구와 같은 문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섬나라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나라가 인도의 태평양에서 자신의 전략을 다루려고 할 때 비효율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에 얽힐 수 있다. 끝. 카네기는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 제도적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반드시 카네기, 그 직원 또는 이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샤나 M. 바루아 다르샤나 M. 바루아는 카네기 재단의 남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으로 인도양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요 연구는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와 강대국 경쟁을 형성하는 섬의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니티아 라브. 니티아 라브는 카네기 남아시아 프로그램의 제임스 C. 게이드 주니어 펠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san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